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 2막이 올랐습니다. 이에 몇몇 기관의 경남도 유치 움직임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국공항공사 본사를 향한 김해시의 유치 노력입니다. 과연 이번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당위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이번 내용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에 시정 질문한 김영수 김해시의원, 유진상 국가균형발전자문위원 오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 의원께서 이제 직함이 의장에서 평의원으로 바뀌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 좋다 이렇게 예. 말씀하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뭐 두꺼운 옷 하나 벗어 넣은 것 같은 기분이고요. 또 의장이라는 자리가 저 말고 22분 의원님들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름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기관 청렴도가 두 등급이나 상향되었고 아마 저 의원 발의 조례 건수 또 의원 발언 건수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의장은 또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도와드릴 뿐이지 제 생각을 말씀할 수 없었는데 이제 평의원이 돼서 시민과 더 가까이 있고 또 시민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하는 것이 의원의 원래의 일이거든요. 네. 예, 저는 의원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분이 네. 좋습니다. 네, 시민 가까이에서 더 힘쓰겠다 방금 예, 예.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한국공항공사 본사 김해 유치 시정 질문이 거기에 연장선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의원 이력에서 김해 신공항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질문 준비하신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신공항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김해 신공항이 만약에 백지화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현재 김해공항은 민간공항으로 또 군사공항으로 국내선 전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해공항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토부가 아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김해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김해시가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여쭙는 시정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주된 내용은 지금 40년 이상 김해 시민들이 김해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얻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김해 공항이 이제는 김해 시민에게 그 소음 피해와 그 안전에 위험을 주는 공항에서 넘어서서 김해 시민들의 그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그런 데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예. 이번 질문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도 참 많은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그 한국공항공사 본사 이전 문제가 이렇게 화두가 된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지방 대비 수도권이 이렇게 비대한 나라는 기형적으로 한국이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탈피하고 지방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이제 법률을 통과시켜서 네.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 153개를 각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방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은데 지역으로 이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꽤 네. 많은 성과를 가지고 안착을 했는데 아직도 이제 멀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최소 122개 공공기관을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이제 괴를 같이 하고는 있었는데 정부는 좀 주저주저하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한국공항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사도 지난 15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이례적인 거 11개 기관 대표를 다 이제 참석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이전 공공기관 간에 서로 협력을 하고 사업을 발굴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소재 연관 기업을 지역으로 좀 유치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리고 혁신성장 상생 발전의 거점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 상호 협조를 바란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 시즌 2
이전에 했던 거 말고 시즌 2를 염두에 두고 뭔가를 이제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게다가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는 광역 철도망을 포함해서 뭐 인프라가 이제 광역 교통 인프라가 이제 굉장히 잘 돼 있고 최근에 공공 기업 대학이 이제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이제 후반기 자기의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어떻게 김해가 중심적 위치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그 김경수 지사가 후반부 과제로 설정한 제목을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부산, 울산, 경남에 합해야 적어도 서울과 서로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교통과 모든 인프라를 시너지를 합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김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김해시에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보면요, 진주가 지금 가장 많은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한 그 혁신도시 역시 성공 사례 중에서 전국에서 대표적으로도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항공산업 메카인 진주시가 한국공항공사 본사 위치하기에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또 분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뭔가 서로 말은 많지만 정해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정해진 게 없고 정치권에서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게 아니냐 하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 적절한 타이밍에 미리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진주냐 사천이냐 방금 그 질문만 놓고 본다면 사실 사천은 항공산업의 메카이지만 항공 부품 및 제조 조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사실 한국공항공사의 설립 목적은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 운영이거든요. 이게 비행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물류 및 배후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하고 있어서 사실 사천의 역할과 공항을 가지고 있는 김해의 역할은 사실 별개의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산, 울산, 창원의 경제권과 인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항공사는 인구를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또 하나 항만 물류하고도 공항하고도 가까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 회의와 관광과 이렇게 합쳐진 모든 산업이 항만하고 공항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진주보다는 김해가 더 조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진주시는 이미 혁신도시 첫 번째 사업 때 11개 공공기관을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분들이 받을 만큼 받지 않았냐. 전체 경상남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서로 조금씩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분배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혁신도시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만 되게 돼 있어요. 넘기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특별히 예를 들면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거기에 더 시너지가 높은 곳에는 그 광역자치단체상의 건의와 상의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혁신도시가 아닌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 지금 의견 들으시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이번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그 김해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일단 근거를 살펴보면 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해공항이 있어서 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보상도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또 어떤 보상인지 짚어주실까요? 공항에서 일어나는 그 착륙료의 한 75%와 또 소음 부담금을 거둬서 공항에 있는 인근 지역에게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보면 착륙료와 소음 부담금을 712억 원을 걷어가지고 그 중에 김해공항에 떨어진 건 23%인 165억 원만 김해에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체 김포공항과 다른 공항에 갔습니다. 또 제가 또 주장하는 거는 적어도 항공기가 소음 규정을 위반하실 때 발생하는 소음 부담금은 그 공항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또 착륙료를 좀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소음 부담금은 그 지역 공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느낀 거거든요. 김해공항은 소음 부담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그 돛대산 때문에
급하게 이륙해서 또 선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소음 부담금은 온전히 김해시에 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토부가 5년에 한 번씩 소음을 조사해서 소음 등고선을 정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2018년도 조사한 것을 2019년도에 발표하고 고시해야 되는데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부산은 조금 늘어나고 김해가 많이 늘어나서 이전에 부산과 김해가 9대 1의 비율로 부담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고시가 되면 5대 5로 지금 전체 18억 되는데 지금까지는 1억 8천 정도를 김해시가 받았습니다. 만약에 5대 5로 바뀌면 한 9억 정도를 받아야 되죠. 작년에도 7억 원 손해받고 지금도 고시하지 않고 있어서 또 잘못하면 7억 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해공항 이름은 김해공항인데 시민들은 소음 피해만을 느끼고 있고 고작 1년에 지금까지 1억 7천, 1억 8천을 받아왔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더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공항공사나 기관들도 김해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질문의 요지입니다. 네, 예, 김포, 김해와도 참 상당한 차이가 있고 부산, 김해만 놓고 봐도 이게 김해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 피해에 따른 보상 분배 차원에서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본사가 꼭 김해로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예, 그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한국공항공사가 하는 일이 아까 유지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지역공항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14개 지역공항, 김포, 김해, 또 제주 등등 14곳인데요. 거기에서 김해공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굳이 14개 지역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가 서울에 김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이 한국공항공사가 김해로 오는 것이다. 최근에 이제 NHN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김해에 왔습니다. 그때 상당히 강점으로 뽑힌 것이 김해공항에서 김해 그 위치까지 경전철로 이동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또 주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참 좋다라는 거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는 그 공공기관이 이전해서 일을 하기 좋은 곳, 또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건이 좋은 것도 한 가지 큰 배려의 대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한국공항공사가 오는 것이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 의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 김해시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좀 많이 소외되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하시는지. 저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 맞는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이 소음 피해를 자꾸 피해를 호소하다 보면 더 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이 논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최근에 소음 피해 지역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한 기존의 3,000세대에서 3만 세대로 10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숫자가 이제 증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2018년 기준 아까 말씀하신 착륙료하고 소음 부담금 수입을 이제 걷어가거든요, 공사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약 한 700억 원 정도 되는데 김포가 거의 300억 원, 김해가 뭐 225, 제주도는 178억 원 이렇게 이제 걷어갔어요. 중요한 건 집행이 어떻게 됐냐는 거죠. 주민 지원 사업 등으로 집행한 걸 보면 김포에다가 한 70%, 72%, 그 다음에 김해에 8%, 제주도에 20%를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차별 된 셈이죠.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고 소외가 된 게 맞고요. 사실은 착륙하고 이착륙할 때 일종의 세금이고 소음 부담금 이게 이제 아까 착륙료 70%, 소음 부담금 100%인데 그게 합쳐진 건데 100%면 훨씬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김해에는 뭔가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해시가 공항공사 본사를 어떻게 유치하냐, 적극적인 그 태세를 보여야 하는 게 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지 궁금하거든요. 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성구 시장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하고 정치권의 결단 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단독 추진, 김해 시 단독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고 국정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서 이전 타당성을 명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향후 논의가 이제 진행될 것 같다, 전망된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2차 한국공항공사도 2차 이전 대상이 될 것이니까 우리 김해시는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또 김해의 삼선 의원이고 국회 국방위원장이신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도 네. 지금 이 김해가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 경상남도와 협의해서 잘 하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참 김해시나 의회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 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하나요? 제도적 준비 또 뭐 조례 준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적합한 인력을 우리 양성해서 김해로 오고자 하는 기업 또 기관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해시가 좀 놓친 부분인데요. 김해공항에 일하고 계신 분이 5,300명.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이 일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김해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딱 거기 적합한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한다면 김해 시민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그 또 기관에서는 유능한 인재를 얻어갈 수 있죠. 최근에 김해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해 건설 공고가 군에서 지정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제 그 과정을 마치면 군이나 또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김해에 계신 우리 두 분 국회의원님,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님은 삼선이시고 또 국방위원장이 되셨고 또 김정호 국회의원님은 공항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와 또 김해에 계시는 상공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김해가 공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으로 인해서 좋은 도시로 한번 바꿔보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꾸준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정확하게 위치 확정이 언제쯤 발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위치 전에 하는데 간단히 여러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모가 큰데 거기는 그쪽에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는 이제 나머지 14개 공항 지방공항을 운영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하나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유치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당연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위치 시기를 점검하기 전에 당연히 아까 경전철행 여러 가지 교통의 핵에 있다고 그랬는데 부산하고 마산 간 이제 경전철이 내년에 개통이 되고 네. 더 멀게 보면 광양까지 이렇게 중고속철로 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광양권에 있는 분들까지 신공항에 김해공항에 이제 소비자가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간적인 타이밍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그 국토연구원에다가 이 발주를 했습니다. 공항 관련된. 근데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고 그 안에도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영역을 발주를 했는데 당연히 공항공사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안 된 상태고 결국 이제 지금 이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참 힘들지만 이 정권이 지나기 전에는 뭔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이제 공공기관 시즌 2 이거하고 정확히 아마 맞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하고 정부의 결단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 한 1년 정도 그 후쯤에 뭔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의장 시절보다 지금이 발언을 할 수 있어서 더 좋다, 활동하기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김해 그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공항공사 본사의 김해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 김해시의회 김영수 의원, 유진상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본사의 김해로의 이전은 여러 당위성을 놓고 볼 때 필요 충분 조건에 만족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